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면서 많은 인원 피해를 냈는데 이 과거에 이 4대강 관련해서 이 4대강 관련 보호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이 좌파 시민 단체들이 좌지우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4대강 보호 해체 관련해서 이 전문가들 모아놓고 여기에 이 결정을 할 때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예 옆에다가 N이라는 표시, NO라는 또 네거티브라는 그 의미의 N 표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빠지게 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 다 배제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보호 해체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이 문재인이 어떤 시점까지 만들어라 하니까 그게 일정에 빠듯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조사하고 수질도 검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거치지 않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이 4대강 보호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4대강 보호 해체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이게 문재인식의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4대강 보호 해체나 탈원전이나 특정 이념에 빠져있는 사람들 한적 목표를 딱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공론화가 필요했고 무슨 여론 조성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여론과 뭐 사이의 공론화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 다 요식 행사하고 결론은 딱 정해놓고 4대강 보호를 해체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 이들이 그동안 이 4대강 해체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기막힌 수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 영산강 5개 보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보해 체원 방안을 결정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이걸 조사평가단이라고 합니다. 조사평가단의 구성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좌지우지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평가단에 참여시킬 민간 전문가 후보 명단을 4대강 반대단체에 미리 줬고 그리고 4대강 반대단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 전문가들을 지목해서 조사평가단에 배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단체가 추천한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2019년 6월 5개 보호 해체와 개방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요게 문재인식의 정치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권을 맡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들이 그야말로 촛불혁명이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 놓고 국정을 한쪽으로 우 몰고 가는 세력들 지금도 그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괴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체 어지럽히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시는 4대강 보를 해체 개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인지 손실인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평가단은 2달 만에 서둘러 보호 해체 개방 결론을 냈습니다. 문 정부가 내세운 4대강 보호 처리 방안 확정 국정 과제의 시간표에 맞춰야 한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평가단은 5개 보호 가운데 일부는 해체하고 나머지는 상시 개방한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아주 신뢰성이 낮은 평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감사원이 5개 보호 해체 개방이 과연 이로운지 여부를 추가 자료를 통해서 재평가를 해보니까 보호를 해체하는 것이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해체하는 게 이득이다 했는데 다시 감사원이 감사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뒤집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대한민국의 아주 잘못된 이념 성향, 목표 미리 정해놔놓고 우리 편끼리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이런 사업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갔던 사업들입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충분한 기초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 영산강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5개 보호 해체 개방 결정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지금 이걸 보호 해체 개방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감사원이 요구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지난 1월 달에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그리고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금강 영산강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8년 8월 환경부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훈령에 따라서
4대강 자연선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이 조사평가단을 설치했습니다. 조사평가단 안에 전문위원회와 기억위원회 구성도 착수했습니다. 그 조사평가단 안에 전문위원회, 기억위원회 이 두 개를 만들었는데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기억위원회는 전문위 내부에서 선정된 민간 전문가 8명과 환경부 공무원 다 7명 모두 합쳐가지고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해 처분 방안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181개 시민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라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재자연화. 이게 재자연위라고 하는 것은 4대강을 다시 없애버린다. 원래대로 한다. 4대강 공사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김은경은 조사평가단 공무원에게 전문위 구성은 재자연위의 추천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에 공무원들은 재자연위 간부에게 전문위에 참여시킬 민간 전문가 후보 169명의 명단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재자연위 간부는 자기가 보기에 4대강 사업을 찬성 또는 방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41명의 이름 옆에는 안 된다 하는 의미의 N을 적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딱 보고 이 사람 반대할 사람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4대강 보호를 해체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41명은 전문위 구성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가 됐습니다. 자, 2018년 9월 14일 김은경 장관에게 보고된 후보 명단에는 재자연위가 반대하는 전문가가 3명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옆에도 N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뒤 다시 작성된 후보 명단에는 이 3명이 빠지고 재자연위가 반대하지 않는 다른 3명이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골라가지고 자, 말하자면 4대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2018년 11월 달에 전문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43명 중에 절반 이상인 25명, 즉 58.1%가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재자연위가 반대한 41명 중에는 아무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선정되지 않았다.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전문위는 4개 분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분과는 자기들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기획위에는 이 4개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이 1명씩 고른 전문위원 등 모두 8명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이 전체 전문위원회 절반이 넘었기 때문에 4개 분과위원장은 모두 재자연위 관련 인사들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들이 고른 기획위원도 모두 재자연위 관련 인사들이었습니다. 결국 기획위 민간위원 8명 전원이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 보호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획위는 2018년 12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먼저 정해진 것은 2달 뒤인 2019년 2월까지 보호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을 서두르는 것을 우려한 일부 기획위원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 달인 2017년 5월부터 4대강 보호 처리 방안을 2018년 말까지 확정한다고 반복해서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가 환경부에 이 시간표를 지키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서 시한을 2019년 2월로 미리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기획위원회 정부 측 위원으로 참석한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때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5개 보호 처리 방안을 날림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5개 보호를 해체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 조절 능력도 개선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런 이득이 보호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크면 보호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호 해체로 인한 이득이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도 보호를 상시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준다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획위원회를 보호를 해체할 경우에 이득이 얼마나 될지를 숫자로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보호 해체 시 수질이 과연 얼마나 개선됐는지 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보호를 설치하기 전에 측정한 수질 자료가 있기는 했지만 보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강바닥을 준수하고 강변을 정리해서 강물의 흐름이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를 해체한다고 해서 강이 보호 설치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강으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의 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호 설치 전에 측정한 수질 자료로 보호 해체 후에 수질을 예측하면 보호 해체로 인한 수질 개선 정도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를 2017년부터 임시로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보 해체 후에 수질을 예측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를 개방해 놓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수질 자료 측정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산강의 성천보, 축산보는 보를 임시로 개방했더니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평가단 안에서는 시간을 두고 수질 측정 자료를 더 모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측정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재평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는 2개월 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문재인이 지시한 것에 따라서 빨리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보 설치 전에 측정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 해체 후에 수질을 예측하는 데 썼습니다. 그 결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축산보는 해체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성천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론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통보되고 2022년 1월 달에 물관리위원회가 기획위원회 결론대로 5개 보 해체 개방을 확정했습니다. 자, 기획위원회가 금강 세종보, 공주보와 영산강 축산보 등 3개 보에 대해서 해체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한 자료는 2017년까지 측정한 수질 자료였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원이 그 뒤에 2020년까지 3년간 추가로 측정한 자료를 적용해 보니까 보 해체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평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뒤집어졌습니다. 공주보, 축산보는 해체하지 않아야 하고 세종보는 해체가 이루어진지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위원회가 틀렸고 감사원의 재평가가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측정 기간과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에 성급하게 보 해체 개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문재인이 그냥 주먹보고식으로 나라를 경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편 알았어. 자, 원래 우리 계획했던 대로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이 소득주도 성장 마음껏 이렇게 국정을 이게 국정농단이 아닌가. 자, 이게 정부가 있으라마나 시민단체가 정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곳곳에 시민단체 주신들 들어가가지고 아래서 또 아리를 들고 있고 거기에 보조금 지급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를 완전히 시민단체들이 나라가 만드는 것 아니었을까. 자,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문재인과 그 일당에 대한 심판은 시대적인 사명이고 역사적인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한경 TV였습니다.